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매틀랩 시뮬링크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매틀랩의 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를 구동을 시키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지금 최신 버전 2020B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 매틀랩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학생들은 스튜던트 버전은 프리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틀랩을 맨 처음에 켜면 이런 형태의 그 화면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는 그 무슨 우리가 코딩을 한 파일을 여기서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편집기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커맨드 인풋 명령 인풋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는 전부 이 디렉토리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는 직접 여기서 읽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확인을 하시기, 이 디렉토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매틀랩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베리어블 이름을 주고 거기에 어떤 그 값을 지정을 하는 형태로 베리어블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A에다가 이런 1, 2, 4, 6으로 구성이 되는 2x2 매트릭스를 A라는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A라는 이름을 주고 equal 하고 이제 이 브래킷으로 이 매트릭스를 표시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 세마이콜론이 있는데 이 세마이콜론을 가지고 줄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매틀랩을 그럼 직접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매트릭스 A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릭스 A를 1, 2, 여기서 세마이콜론 4, 6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2x2 요소를 갖는 매트릭스 A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지정한 뒤에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붙여주면은 이 변수 지정은 되는데 화면에 디스플레이는 되지가 않아요. 여기 뒤에 보면 세마이콜론을 안 붙이고 똑같은 작업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했었던 이 작업을 여기 보시면은 이 커맨드 뒤에다가 우리가 세마이콜론 안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결과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세마이콜론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A라는 값이 저장은 되는데 화면에 이렇게 값이 디스플레이는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틀랩에서 4층 연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아스테리스크로 곱하기 이걸로 나누기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익스포넨트 익스포넨트를 이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을 나타낼 때, 제곱을 나타낼 때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4 나누기 6.9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틀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캐피탈 M과 스몰 m 서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m이라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정의가 될 수 있으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복소수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I 또는 J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시면은 복소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4i를 우리가 G라는 이름으로 복소수를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infinite은 INF라는 값을 이용해서 infinite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하다가 결과값이 이렇게 NaN, none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이거는 분모가 0이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부정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떤 에러인 경우에 발생하는 값이니까 이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매틀랩에다가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쳐봤는데, 레코딩을 해놨죠. 변수를 지정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o라는 변수를 치면은 지금까지 여기에 내가 저장이 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현재는 내가 A밖에 지정을 안 했으니까 who를 하면 A만 나와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막 B라는 걸 주고, 예를 들어서, 뭐, B는 3 플러스 6J 라고 하는 복소수를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who를 하면, 이제 B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B까지 포함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A하고 B라는 변수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A라는 변수의 메모리를 지워서 A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 새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lear A를 하게 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변수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clear A가 이제 지워지고 메모리상에 남은 것들을 이것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설명을 했는데 A를 가지고 어떤 그 매틀랩에서 매트릭스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브라켓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브라켓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갈 때는 세마이콜론을 이용을 해서 다음 행으로 넘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엔터를 쳐가지고 세마이콜론 없이 다음 줄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매트릭스 값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퀘어 루트 값은 sqr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로그 스케일,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익스포넨셜 함수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으로 함수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는 앞서서 설명을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3x3짜리 매트릭스 A를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결과값들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는 지금 여기 보면 2x2 매트릭스, B도 2x2 매트릭스, A하고 B는 디멘전이 같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그냥 쉽게 연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몰 b라는 벡터가 2x1 벡터 1과 5를 갖는 2x1 벡터라고 했을 때 이 A 벡터하고 A 매트릭스하고 B를 곱하면 A는 2x2, B는 2x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x1이 돼서 이런 결과는 얻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매트릭스 A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전체 행렬을 만드는 거죠. 이 전체 행렬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행과 열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x 벡터가 3x1짜리 엘리먼트를 갖는 x 벡터, y 벡터도 3x1 행렬을 벡터를 요소를 갖는 벡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3x1, 3x1, x와 y를 직접 곱할 수는 없죠. 디멘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내적은 가능하죠. 내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에 트랜스포즈를 하고 y에 곱해주면은 내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와 B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A와 B를 보시면은 얘도 3x1이고 B도 3x1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1, 2, 3,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5-6, 7, 10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각각 서로의 엘리먼트의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하기를 하고 싶을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는 얘하고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곱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항상 우리가 닷을 추가한 곱하기 형태로 써주시면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 우리가 스퀘어를 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스퀘어를 하게 되면은 원래 A 스퀘어라는 것은 A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A가 돼야 되니까 A는 3x1인데
3 by 1인데 A도 3 by 1이기 때문에 디멘전이 맞지 않아서 직접 곱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기를 하려면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얘도 여기다가 콤마를 집어넣어주면은 A끼리 서로 곱하는 엘리먼트 와이즈 파워 형태의 곱하기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벡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작값에서부터 파이널 값, 끝나는 값을 정해주고 여기 시작값에서 끝나는 값까지 어떤 일정한 증분만큼씩 계속 증가하는 내가 값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x를 0에서부터 내가 100까지 일씩 증가하는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 100까지 101개의 요소를 내가 다 써주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x 어떤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브라켓을 열고 초기값 그 다음에 중간에 증분 여기에 최종값 이렇게 한 다음에 브라켓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들은 중간에 전부 다 이 콜론으로 분리를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벡터 y라는 값에다가 1에서부터 1씩 증가를 하면서 100까지 증가하는 어떤 한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y의 벡터 값이 쫙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왜? 여기 뒤에 세마이콜론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101개의 요소를 갖는 y값이 쭉 보이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유용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면은 화살표 위쪽 버튼 키 있죠? 그걸 누르면 바로 앞에 내가 입력을 했었던 이런 파일 명령어가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시 수행하고 싶은 걸 골라서 엔터를 치면 그게 바로 다시 수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은 결과를 수행을 하는데 화면에 디스플레이만 안 되게 하려면은 여기에 세마이콜론을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어때요? y라는 값이 지정은 되고 정의는 됐지만 화면에 디스플레이는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기 x는 지금 결국은 뭔가요? 0에서 1까지 0.1씩 11개의 요소를 갖는 벡터인 거고 그게 이제 이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해놨기 때문에 11 by 1짜리 벡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y는 어떤 벡터예요? y는 방금 그 11 by 1짜리 x 벡터에다가 sin x 값, 자, 만들어진 11개의 요소를 sin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에서 여기 보면은 콤마가 있는 곱하기, 즉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x 값이고 요 x에다가 sin x를 다시 곱한 값을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들을 1대1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걸 만든 게 이제 y에 저장이 되겠죠. 그 y에 저장된 값을 자, y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10 by 1, 11 by 1이고 얘도 11 by 1일 테니까 엘리먼트 y스니까 결국 y도 11 by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x하고 y라는 두 변수를 다 브라켓에 묶어서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결국은 얘가 앞쪽에 있는 게 얘가 x 벡터가 될 것이고 뒤쪽에 있는 요게 y 벡터가 돼서 이렇게 21 by 1짜리 크기를 갖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x벡터 11개의 요소로 만들어지는 x벡터 y는 결국은 요 11개의 요소에 대응되는 값을 갖는 어떤 벡터가 되겠고 자 그럼 이걸 x와 y를 이용해서 x와 y가 결국 11 by 11짜리 자 11 by 2짜리 요 벡터를 가지고 요걸 x축 요걸 y축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커맨드는 바로 이 플롯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플롯 괄호 열고 x 좌표의 데이터, y 좌표의 데이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타이틀에는 이 그림 위에 들어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따옴표가 있죠. 싱글 코테이션. 이 싱글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텍스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요거를 제목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X 레이블, Y 레이블이란 커맨드는 바로 X축과 Y축에다가 어떤 데이터 이름을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텍스트는 이 코테이션 마크,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이건 텍스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값, Y값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어떤 이런 화면을 자, 명령창을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뿌려져 있어가지고 화면이 지저분한데 이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CLC라는 커맨드를 이용하시면 화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설명하다 아까 그림 그리는 커맨드 설명하다가 지금 다시 또 넘어가 버렸는데요. 아까 요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우리가 이용해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 벡터를 내가 0에서 1씩 100까지 증가하는 데이터를 로 정의를 하고요. Y 벡터는 예를 들어서 뭐 X inner product sin X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플롯 X, Y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자,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얻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는 우리가 눈금이 없으니까 그래프 값을 정확히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grid라는 커맨드를 쳐주시면은 아까 보았던 화면에서 어때요? 이렇게 그래프에 눈금이 그려짐으로써 어떤 데이터 값을 좀 클리어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하고 뭐 그리드 온을 해도 뭐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하고 그리드 온 명령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화면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X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Y1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Y2라는 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X, Y1, Y2라는 데이터를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럴 때 그러면은, X하고 Y1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하고 X하고 Y2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두 개를 내가 동시에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플롯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그릴 데이터의 XY 세트를 여기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싶은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XY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y1이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x 곱하기 뭐 코사인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경 축이고 일단은 플롯 x, y 그 다음에 x, y1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이제 그려졌는데 두 개가 식별이 잘 안 되죠. 어떤 게 y고 어떤 게 y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속성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x하고 y 다음에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쓴 다음에 여기에 일단 그래프를 내가 실선으로 그릴 건지 일점 쇄선, 일점 파선 뭐 이렇게 어떤 그래프 형태로 그릴 것인지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등간격에 파선으로 그리고 그래프 색깔을 내가 그린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G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 Y1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도 싱글 코테이션 한 다음에 얘는 하고 점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블랙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이거 좀 확대해서 식별이 되죠. 여기서는 일단 자,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녹색의 일정한 파선과 여기는 일점 최선으로 이루어진 걸로 지금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노트에 만들어진 그래프랑 다른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X값도 다르고 지금 Y값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 형상은 달라요. 다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3개, 4개 다 그릴 수 있어요. 3개, 4개 동시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확장해 나가면서 일단은 그 대신 항상 XY 세트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그래프의 속성, 그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지정을 하고 컬러를 뒤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도 있고 C라는 걸 하면 시안색이 나오고요. K를 하면 블랙이 되고요. B를 하면 블루가 나오고, 색깔별로도 식별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의 어떤 파선, 점선 형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 개를 그렸으면 이게 식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런 텍스트 파일을 써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텍스트 커맨드를 쓰면 이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싱글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는 게 텍스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싱글 코테이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이 그래프에 이제 글씨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그래프, 이 텍스트가 찍히는 위치를 앞에다가 먼저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지션. 이 그래프, 이 텍스트가 찍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1과 0.85가 지금 여기쯤 되니까 여기 지점에다가 이 코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쭉 디스플레이 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텍스트도 이 Y2는 요런 데이터다 라는 것을 바로 여기다가 이 지점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커맨드를 쓴 거예요. X 레이블, Y 레이블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드도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자, 우리가 이 플롯 커맨드를 쓰면 이 한 윈도우 안에 그래프가 하나만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한 윈도우를 그래프를 여러 개를 쪼개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서브 플롯이라는 커맨드를 쓰시면은 이 한 윈도우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서브 플롯,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2,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전체 한 그래프 윈도우를 2x2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2x2니까 4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브 플롯 2, 2, 1 하면은 전체 2x2 중에 첫 번째 자리에다가 여기에 있는 플롯에 나타난 이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고요. 서브 플롯 2, 2, 2는 바로 2x2 중에 두 번째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오는 플롯 커맨드에 지정된 그래프를 나타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브 플롯 2, 2, 3, 2, 2, 4.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화면을 2x6로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서브 플롯 2, 3, 1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보시면 여기 아까는 서브 플롯 2 사이에 커마가 있죠. 근데 커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 1 하면 자, 볼까요?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지금 보면은 화면에 2x3 자리에 이제 빈 그래프 자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롯을 내가 딱 때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브 플롯 2x6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자리에 이제 여기 그래프가 만들어졌지,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플롯
뭐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봅시다. 이거 하나만 그려보면 여기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자리에 이제 한 화면을 쪼개서 여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걸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코드가 t라는 타임이라는 변수를 0에서 10초까지 0.1초 간격으로 증가하는 내가 벡터를 하나 만들었고 x는 사인 함수, y는 시간의 코사인 함수예요.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이 siz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size가 뭐냐면은 이 size하고 바로 안에 있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t는 결국은 어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틀랩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x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요걸 디스플레이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x 벡터가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x 벡터가 디멘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렇게 사이즈 x를 하면 1 by 101짜리 결국은 101 10짜리 1 by 101 10짜리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g라는 벡터를 이렇게 x와 y로 묶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x도 여기서 보면은 1 by 100원일 것이고 y도 1 by 100원일 테니까 101일 테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2 by 101이 되겠죠. 그래서 이 g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size z라고 하면은 이렇게 앤서가 이렇게 2 by 101 얻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플랫 커맨드를 되게 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플랫하고 어떤 명령어를 치면 이제 플랫하고 이런 화면이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뜨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그래프 핸들러라 그러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창을 내가 지금 미리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figure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빈 창 윈도우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 내가 만든 이런 그 피규어 커맨드 안에 윈도우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피규어하고 softflat 211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피규어를 한 다음에 softflat 211 하면 일단 이 전체 화면에 윗자리에 빈 그림이 하나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플랫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G 벡터의 디멘전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죠? G 벡터는 지금 디멘전이 2 by 10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커맨드에서 T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T는 지금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T는 지금 1 by 101이죠. 근데 내가 어떤 플랫이라는 명령어를 쓸 때 플랫 하고 나서 어떤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는데 요 둘의 디멘전이 안 맞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둘은 디멘전이 맞아야 돼. 항상 똑같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X하고 G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개짜리 벡터가 이제 동시에 그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특정한 데이터만 내가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표시를 하고 싶다. 아니면 데이터의 일부분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디멘전 어떤 벡터의 크기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G가 지금 바로 전체 크기가 2 by 101인데, 자, 괄호를 열고, 우리가 항상 이런, 자, 중간에 커마를 사용을 하면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G에 1 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50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by 101짜리 G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행의 50번째 열 데이터만 특정해서 내가
뽑아 쓴다는 얘기예요. 뽑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G는 우리가 한번 실제 이 G 데이터는 디멘전이 지금 2 by 101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101짜리 첫 번째 행과 101짜리 두 번째 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플롯 타임에 대해서 내가 이제 G 벡터는 원래 지금 G는 아까 되겠듯이 디멘전이 지금 원래 2 곱하기 101이죠. 2디멘전이. 그런데 내가 첫 번째만 갖다 쓰려면 이 두 개 중에 자, 첫 번째 행에 있는 것만 가져다 가지고 쓰고 싶고 자, 이 열에 있는 101은 모든 걸 다 갖다 가지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콜론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콜론은 모든 것을 다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러면 결국은 G1, 콜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내가 첫 번째 행의 모든 열의 데이터, 바로 요것들이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다 가져다 쓰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커맨드는 바로 t는 어차피 원래 디멘전이 101개짜리였고 얘도 결국은 101개짜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원바이. 두 개의 디멘전이 똑같으니까 그림은 그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0에서 10초까지 그래프가 쭉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G를 자 이번에는 아까 되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두 행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잘라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커맨드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에 31에서 80번째까지 데이터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자 G에 내가 두 번째 행에 31에서 80번째까지의 데이터만 가져다가 내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바로 이 콜론을 이용을 해서 앞뒤에 데이터의 시작점과 끝점의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G 요소가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52개죠. 31에서 80까지 52개의 엘리먼트만 같기 때문에 타임도 결국은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요 엘리먼트 사이즈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그냥 T로만 하면은 디멘전 얘는 101이고 얘는 52개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제 강조가 여기서 결국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콜론을 이용해서 전체를 표시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잘라서 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3에서 7.9초까지 시뮬레이션만 수행이 되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바로 함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타임 데이터를 만들고, 어떤 sign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y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명령어를 치고, x 레이블, y 레이블 주고, 뭐 그리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그럼 여기 이 커맨드에 와가지고 얘를 계속해서 이거를 타이핑을 하고 얘를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고 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요 전체 이 명령어들을 내가 어떤 파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놓고 그 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요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펑션, 함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알파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알파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알파라는 값만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이 그림 그리는 루틴을 내가 플롯 데이터.m이란 자 여기 우리가 매틀립에서 어떤 함수나 파일을 만들면 확장자가 m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그림 그리는 커맨드 요거를 묶어서 내가 plotData.m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고 먼저 필요한 변수 알파라는 값을 내가 수시로 필요한 때마다 바꿔가면서 정의를 한 다음에 플롯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 저장된 알파 값에 따라서 이게 순서대로 쭉 실행이 되면서 이 그래프가 이 알파 값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이 펑션을 쓰면 함수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는 이제 방금처럼 단순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에서 인수, 이제 아규먼트를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하고 B라는 어떤 값을 두 개를 지정을 해서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sin A, B를 곱해서 얘를 우리가 Y라는 값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내가 반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A와 B를 내가 수시로 바꾸고 싶어. 다양한 A, B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요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을 함수로 정의를 하고 외부에서 내가 수시로 바꾸고 싶은 인수값 A, B만 지정을 해주면 요 테스트를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만들면 좋겠지, 그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화면이 지저분하네. 뭐 어떻게 CSC 깨끗해졌지?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걸 한번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함수를 지정을 할 때는 항상 포맷이 정해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든 함수는 펑션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편집키 여기 내가 뭐 만들어놓은 다른 파일이 있는데 이건 죽여버릴게요. 죽여버리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새 스크립트를 해서 하면 이렇게 새로운 편집기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함수는 무조건 펑션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자,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그 결과값을 밖에다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값을 내가 받아야 되지. 받기 위해서 어떤 그 토해내는 값을 뭐 어떤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건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y라는 값으로 결과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y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을 줍시다. 이 함수의 이름을 내가 테스트 2라고 하고 A하고 B라는 인수값을 괄호 안에다 주세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인수고 이게 바로 테스트2가 함수의 이름인 것이고 Y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A 곱하기 B 곱하기 sin A 곱하기 B 뭐 어떤 함수든 상관없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함수를 저장합시다. 저장하면은 자 얘를 우리가 내가 지금 이 기계 진동학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test2라는 거를 내가 이미 있다고 하니까 겹치지 않게 test4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test4로 이름 준 다음에 얘도 동일한 이름으로 test4로 수정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때요? 이제 test4라는 함수로 저장이 됐네. 그러면은 자 이 test4라는 함수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test4라는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뭘 지정해줘야 돼? 여기서 내가 이제 A하고 B 값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A를 내가 1, B를 4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A하고 B의 1과 4가 정의가 됐을 때 요게 연산이 된 값이 Y라는 값으로 저장이 돼서 밖으로 토해내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보면 화면에 이렇게 두 번이나 결과가 나왔네. 왜 그럴까? 왜? 이 함수 안에 여기에 세마이콜론이 없기 때문에 연산이 되면서 그 결과가 디스플레이 한 번이 됐던 거지.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어때? 이번에는 이 함수값,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만. 왜? 여기다 세마이콜론 쳤으니까. 자, 이 함수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하고 5라는 값을 집어넣고 수행한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값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C는 test4 하면은 2와 5가 들어갔을 때의 연산값이 C라는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알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매틀랩 시뮬링크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